배달 많이 시켜 드세요? 한 달에 몇 번? 저는 이제 치킨하고 네. 가끔 마라탕. 마라탕이요. 마라탕 시켰죠. 탕후루는요? 그럼 제가 조만간 전 닭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치킨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 닭들이 요새. 어떻게 들고 일어났네. 치킨값 진짜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생닭이 얼마야? 4-5천 원 한다고. 네. 여기다가 그 기름 60마리 튀김 또 바꿔야 되죠. 60개 치킨 홍보합니까? 아, 한때 테슬라에 잠깐 넋이 나간 적이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천슬라만세 네. 진짜. 네. 이제는 끝났습니다. Game is over.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청약 당첨 제안을 받는데 누군가가 결혼하면 그 이력이 삭제되는 거야. 야.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넣을 수 있어. 또 너무 네. 사면복권 시켜준다 이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빵꾸난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드립니다. 김현우의 돈단소.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빨리 채워주십시오. 네. 시간이 주머니만 많이 채울 때가 아니라 빨리 동접자를 채워야 돼요. 네. 구독자 아니, 빵꾸 났어요. 동접자 이거 빵꾸 좋아요도 났어요. 좀 네. 채워주십시오. 네. 아니 네. 이런 난 청문회를 왜 심야에 안 하고 낮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10시에 9 to 시작해서 6가 원래 시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도 오늘 자정까지 하겠죠. 네, 자정 넘기기로 네. 한 것 같긴 한데. 마음 좀 아픈데 여튼 뭐 청문회가 지금 현재 네.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거기서 나온 뭐 새 소식 좀 있습니까? 아니 청문회가 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불친절합니까? 아니 불친절한 게 아니라. 네네네.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본 장면 하나 있는데. 하나 어, 있죠. 우리 장면 저는 지금 우리 방송 모니터링 하느라고 청문회를 자세히는 못 봤고. 아, 솔직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쭉 그 질문을 하는데 네. 뭐 이런 일이 그 박은정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뭐 예. 이런 일이 있었고 누가 전화를 통화를 하고 막 쭉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박정훈 대령한테 물어보니까 참담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심플하게 대답이. 이거 되게 멋있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소개를 잘 못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하나도 아니 저는 지금 우리 방송 보느라고 이거 맞아요. 아니, 올려서 해야죠. 보여줬어요. 자 일단 돈단속 네네. 예, 네. 가시죠. 구독자분들의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워주실 비법을 오늘 갖고 오셨다고요. 야, 니 주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앞에 못 네, 갈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일본말을 기대하셔도 이렇게. 좋습니다. 예.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네. 연봉이 무려 60%는 오를 수 있는 비법이라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58%. 58%. 네. 진짜. 갑니다. 이거 배달 앱들 다 쓰시나요? 배달 네. 앱들 쓰죠. 배달 많이 시켜 드세요? 한 달에 몇 번? 배민 한 7, 8번에 우와. 그 한 달? 한 달에? 그 쿠팡도 있잖아요. 쿠팡이츠. 네. 쿠팡이츠가 한 대여섯 번 정도? 우와. 625. 요기요지 않았어요. 625 나왔어. 그 두 가지 그럼 한 열대 번 정도 되네요, 한 달에. 진정한 배달이네. 배달- 아, 그게 안 드세요? 오, 나만 그래? 저는 거의 아예 안 써요. 근데 저도 한 달에 10번 정도는 써요. 오, 다 우수 고객이네요. 예. 아니 그 우수 전 고객입니다, 주에 실제로. 한 2번 정도 쓰는 주에 거예요. 두 번. 근데 여기도 한 네. 7, 8번. 주로 뭐 시키죠? 김밥. 네. 김밥을 배달 시켜 먹어요? 배달비가 더 비쌀 때도 있어 가끔. 걸어가서 먹어라. 아니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서. 아, 왜? 엄마가 드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런 걸 계란김밥 드시고 싶어서. 아니 너가 빨리 뛰어갔다 오면 되잖아. 그리고 어머니 드실 것 같은데. 아니 어머니 파는 곳이 멀리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김밥이 부모님 멀리 공격 있다고? 갑니까 지금? 아니 그건 당연히 아니, 나 당연히 씨. 집에서 너가 할 생각은 못 합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 드시는 어머님이 한 땀 한 땀. 어머님께서 나는 어머님은 아들아.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지금 아니, 김밥 싸는 것보다 기자 그 왜 집에 나가서 그러니까 돈 양문석 버는 의원 걸 불러요. 좋아하십니다. 네네네. 자, 하여튼 이상민의 김밥. 저는 네. 이제 치킨하고 네. 치킨, 가끔 마라탕. 아, 마라탕이요. 마라탕 시켜주세요. 탕후루는요? 탕 흐르. 그럼 제가 아유 진짜 많이 시켜 드세요? 아니요 저는 살림의 여왕입니다. 저는 집에서 밥을 해 먹습니다. 한국의 마사스튜디오라고. 정말 뭐 살림부터 뭐. 그래서 외식하시고 싶으시면 네. 나가서 드시는 아니면 방문 포장? 나가서 먹어야 되면 나가는데 네. 안 나가잖아요. 거의 한 번도 안 시키세요? 거의 안 시켜요. 거의 한 달에 한 아이, 번 뭐 그러시다. 시키거나 안 시키거나. 치킨 이 정도는 시키시죠. 네, 그 정도죠 이제. 치킨도 집에서- 주로 이제 포장해 집에서, 오거나. 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웬만한 거. 우리가 이제 배달 이렇게 익숙해졌잖아요. 코로나 예, 이후로. 예. 진짜 코로나 이후로 그 전까지는 배달하면은 피자, 그러게 진짜 무슨 얘기하려고 우리 우리 짜장면 말을 시킨 거예요? 요 정도인데 요 정도인데 예. 배고파요. 코로나 이후로는 배달 앱 이런 것들이 정말 활성화되면서 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죠 또? 쿠팡이츠 쿠팡이츠. 이런 것들이 네. 생기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예전엔 피자를 시키려면 피자집에 연락해야 그쵸. 되고 중국집에 연락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네. 한 개의 플랫폼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심지어 거기서 쿠폰을 받아서 할인까지 돼가면서 옛날에 그 책자 있었잖아요. 아파트
맞아요. 1층 엘리베이터 예. 앞에 의자에 지금도 있기는 아, 있어요. 그래요? 주기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포도알 전화를- 다 붙여놨는데 네. 가게 없어지고 120개 모아야 됩니다. 탕수육 하나 먹으려고 쿠폰 27개 모았는데 네. 맛집 가게 페이지 없어지고 접어놓고 거기 번호 있는데. 근데 어떤 생각이 요즘에는 그렇게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배달 플랫폼 때문에 힘들다. 원가 상승, 뭐 물가 상승 이런 것보다 배달 플랫폼 때문에 힘들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이 그게 이제 이 힘든 게 터져가지고 네. 오늘은 배달 안 하는 민족의 날입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이라는 자영업자 모임에서 주도를 했고요. 여기 네. 이제 회원 수가 300명 정도인데 오늘은 배민 쓰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 오늘이요? 네. 6월 배달 21일이죠 오늘. 오던데 아까 보니까. 배민 쓰셨어요? 배민이었어요? 아까 제가 배민을 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배민으로 하셨어요?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밑에 아니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배민을 시켰는데 네. 다른 뭐 부릉일 네. 수도 있고 뭐 딴 데일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겠죠. 어쨌든 네. 오늘 네. 배민 네. 라이더들은 쉽니까? 그렇죠. 배민에 대해서 오프하는 날. 예. 이게 이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 네. 이쪽도 이제 파업의 라이더 쪽의 파업의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이례적인 게 보통 이제 우리가 회사를 보면 노조와 사측 이게 네. 대립을 하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은 여기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누가 누구의 돈을 가져가느냐 이것도 뭐 그렇긴 한데 아예 그냥 자영업자 분들도 그렇고 라이더 측들도 둘이서 합심해서 오늘은 배민 쓰지 맙시다. 배민을 오프하는 날. 배민 그래서 콜 안 받는다. 네, 어. 621 배민 항의 행동의 날로 오늘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배달의 민족은 단 하루 네. 영업 중지하자. 왜 배민이 뭘 했길래요? 그 이제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 수수료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제 배달 앱을 안 써요. 네. 안 쓰고 거의 진짜 뭐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어디 이제 그 뭐 할인 쿠폰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고 이 정도인데 네. 네. 우리 소비자들한테 주는 혜택이 플랫폼에서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뭐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네. 배달 라이더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촉발된 이유가 무료 배달. 요즘 무료 배달 네, 맞아요. 써보셨어요? 예. 무료 배달이 따로 아, 있어요?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저는 배민을 많이 쓰는데 네. 배민에 이제 알뜰 배달이 있고 한집 배달이 있고 한집 배달이 좀 더 비싸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옛날에는 시키면 네. 배달료고 한 4,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네. 되기도 해요. 많이 네. 나오면. 네, 근데 네. 요새 뭐가 있냐면 배민 클럽 뭐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배달료가 빵원 네. 아니면 많아야 1,000원. 그러니까 거의 무료 배달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키는 회원 가입을 입장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거기 이제 잘 경- 모르잖아요. 옛날에 배달비 5,000원 검색하다가 참을까 이랬는데 요새는 그냥 시키죠. 배민 클럽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 네. 아니죠. 근데 무슨 무료 가입을 체험 해야 기간인가 뭐 그런 아, 거예요. 네, 소비자들 결국 가입을 가입을 해서 해야 돼. 결국 예, 어떻게 예. 보면 수익 모델의 다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의 안정을 하는 그런 모델을 구축해 놓은 거죠. 약간은 그거네요. 그 우리가 쿠팡 같은데 보면 멤버십을 쿠팡 멤버십 예, 그런 거 네, 하는 네, 거죠. 네. 와우 회원 회원이라고 네네네. 하듯이. 그게 우리도 배달료를 그렇게 회원 가입을 해서 배민에도 내지만 이게 자영업자분들도 더 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배달이 무료가 되는 곳에다가 주문을 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무료 배달을 해주는 쪽에 배민 이제 플러스에 등록을 하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돈을 내고 이걸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민 플러스 쪽으로 합류가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 안에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수수료가 일반 가입 안 하는 배달료에 비해서 수수료에 비해서 3배가 차이 난다. 심지어 이게 정률제다 보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뜯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쿠팡 무슨 회원 가입 이런 거 한 달에 뭐 얼마? 5천 얼마? 뭐 8천 얼마?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배달 하는 만큼 퍼센트로 떼가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깃발도 하시잖아요. 그 깃발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네. 뭐 이제 한 집 배달 뭐 하는 것도 있고 깃발도 있고 이렇게 네. 맨 위에 노출되려면은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그만큼 수수료로 배민에서 많이 뜯어가고 네. 심지어 이제 배민 플러스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라이더들도 직고용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배민 소속 라이더들인데 그럼 배민 소속 라이더들이 다른 라이더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렇지가 않은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00원짜리 배달에 교묘하게 다른 것을 묶는다든가 내부에서. 네. 그런데 그럼 배민 라이더 안 하면 되지. 딴 거 하면 부릉부릉 부릉부릉 부릉. 네. 부릉부릉은 좀 부럽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런 거 하면 되잖아라고 할 수 폭행만 있지만 네. 사람들이 다 배민으로 주문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그렇지. 거기에 몰리니까. 네. 그렇죠. 글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은 똑같이 하는데 혹은 더 많이 하는데 적게 벌거나 비슷하게 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한쪽으로 보면 야 그거 뭐 수수료 많이 먹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 횡포라는 거죠. 아. 이미 배민이 시장을 장악해 놓은 상태에서 네. 쿠팡이츠가 지난 3월인가요? 무료 배달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그 구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영업자들한테 더 뜯어내는 구조. 그러니까 저는 배달을 거의 안 시키지만 방문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3,000원 뺄게 할인, 없지. 예, 네, 예. 그 정도 할인 기본이고 네. 아. 콜라도 그냥 뭐 큰 걸로 주세요. 네. 뭐 치킨을 시켜 먹어도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치킨 아니 그냥 너무 기면허스러워서. 아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 옛날에 그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배달료를 받지 않잖아요. 네. 당연히. 근데 네. 그 구조가 그 짜장면 집에는 배달을 하는 분들이 고용돼 있고 월급을 받고 배달이 있든 없든 그분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는 구조기 네.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라이더를 한 명을 고용하냐 두 명을 고용하냐 그건 알아서 할 부분이라서 네. 사실 그 배달을 시켜 먹는 거에 있어서 전혀 비용 부담이 들어갈 게 없는 세대에서 살았는데 네. 지금은 뭔가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 3,000원, 4,000원을 내라는 게 저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아까워서 방문 포장 혹은 뭐 전화해가지고 가지러 갈게요. 그냥 그게 방문 포장이죠. 네. 그럼 그 앞에 앉아가지고 치킨 튀기시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디 수수료가 제일 진짜 비싸요? 옛날 사람. 뭐 그런데 그 배달을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갈 수 있어도 배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 예, 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래서 라이더 분들이 요구하는 거 배민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가게 배달로만. 가게 배달은 뭐? 가게 배달 이게 두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 배달이라고 한다면은 플랫폼에서 연결만 해주고 자영업자가 콜이 딱 배민을 통해 들어왔어요. 배달의 민족 주문 그러면 오케이 부릉부릉 내가 이거 아는 부릉부릉 업체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라이더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런 구조인데 이 배민 플러스를 하게 되면 배민 입장에서는 올케요. 네. 주문도 성사시켜주고 라이더도 보내드릴게요. 대신 그런데 배민이 많이 뜯어먹고 많이 예. 뜯어먹는 아. 이런 구조니까 오늘만큼은 배민을 통해서 하실 땐 가게 배달로만 가게 하셔라. 가급적이면 뭐 배민 하지 마셔라. 그런데요, 배달의 민족 측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절대 제가 배달의 민족 측 대변하는 게 아니고 대변은 변호하는 거 대변하세요. 아닙니다. 네. 괜찮아. 네, 저는 기득권의 그 대변하세요.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광고 배달의 없으시죠? 민족 측에서는 네. 무료 배달, 이거는 고객들이 내는 부담을 오히려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업주들에게 고객들이 내는 배달비 전가 안 하고 있다라고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절대 제가 배달의 민족 안 전하고 하고 있는 있다. 거 아닙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더 받는 건 뭐라고 설명을 하든가요? 그 얘기는 없죠. 그건 그 다음 영상이 없었습니다. 네네네.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뭐 실제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수료를 뭐 과하게 과중시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배달료 인하 분을 전부 다 전가하는 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걸 뭐 100% 전가는 예. 아니고 왜냐하면 고객들도 돈을 내니까. 예. 아까 근데 고객 이게 예. 결과적으로 소비자한테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음식값이 올라요. 네, 오를 결국은. 수밖에 없습니다. 2만 원짜리 치킨 팔아가지고 1,000원 남으면 팔겠어요. 그러면 뭔가 올려야 되는데 이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가격 인상하기도 또 어렵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치킨값. 이미 전 많이 올랐죠. 조만간 전 닭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치킨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 들이 요새. 어떻게 들고 일어납니까? 솔직히 닭 비유가 입장에서 또- 영광 아니에요. 가격 입장에서는 또 비싸게 아니 파는 게. 심하잖아 심해. 네. 너무 비싸요 아니, 치킨. 잠깐 나는 이거에 난 또 약간 반대 생각이에요. 또 이상한 아니, 닭살 돋네요. 생각해보면 네. 치킨 값이 진짜 싸지 않아요? 그런가요? 왜냐면 공정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생닭이 얼마야? 4, 5천 원 한다고. 네. 여기다가 그 기름 60마리 튀김 또 바꿔야 되죠. 60개 치킨 60개 드세요? 치킨 홍보합니까? 또 광고 받으려고 또 일부러 저 빌드업합니다. 정말. 아직 읍천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60개 치킨이 딱 놓이면 기름값도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거 한 마리 튀기려면 한 4, 5분 또 그 앞에 빙고. 기다리고 해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몇 마리를 튀겨야 이분들이 그럼 그 닭이 남느냐. 제 말이. 보통 한 집에서 영업이익률이 얼마 남냐면 치킨집 같은 경우는 뭐 작게 남으면 10에서 뭐 많이 남으면 20 맞아요. 정도 남을 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2만 원짜리 팔아서 한 마리 2천 원 남는 건데 네. 2천 원으로 몇 마리를 튀겨야 그래도 내가 적어도 우리 가정 꾸려 나가고 또 애들 월급 주고 할 수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는 치킨 값이 한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한 3만 원짜리도 있고 한 10만 원짜리 치킨도 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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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된 게 죄다 2만 원이야 한 마리에. 아. 이거는 너무나 진짜 최저가 가격을
모든 그 프랜차이즈들이 다 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네. 오히려 다 죽는다. 아. 난 그래서 난 더 비싼 치킨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 그 조금만 한 네네. 3만 원짜리 나오면 금방 막 사람들 일어나갖고 도대체 무슨 치킨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트러플 어쩌고 해가지고 위에 막 그러니까 치즈 얹어가지고. 나는 이 비싼 치킨, 프리미엄 네. 치킨이 얼마든지 더 나와야 되는 게 나는 치킨 시장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프리미엄 치킨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요. 이게 무슨 논쟁거리는 아닌데 얼마든지 비싼 거는 선택 옵션을 늘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평균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기는 하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자꾸 기름값을 얘기하시는데 그 기름값이 휘발유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네네. 식용유. 잠시만요. 왜요? 우리 닭동가리 치킨 강남역점 그렇습니다. PPL 있다고 닭동가리 하시는 강남역점이 뭐 하시는 오픈했습니다. 네. 닭동가리 많은 닭동가리.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닭동가리 먹어보고요. 네, 닭똥 같은 눈물이 네네네네. 와 뚝뚝 떨어져. 눈물 잘 안 네, 흘리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난 한 40년 이상의 그 치킨 인생이 다 부정되는 느낌이에요. 아하. 이게 지금까지 내가 먹은 게 치킨이었다고? 인간 냉혈 이게 안에서 아니잖아. 네, 감동의 진짜 아이콘으로. 치킨은 맞습니다. 이거잖아. 프로님이 닭똥가리. 말한 네. 프리미엄 치킨이 닭동가리 제인이가 닭동가리. 닭동가리 진짜 맛있다고. 닭동가리 네. 진짜 맛있어. 야, 근데 이름이 안 잊어버리겠다. 닭동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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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닭동가리. 동가리인데 닭동가리입니다. 진짜 저도 근데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치킨이 뭐 원가가 얼마고 그런데 2만 원을 받냐 해가지고 뭐 이거 도둑놈들이다라고 그럼 자기가 튀겨 먹든가. 아, 집에서. 원가 얘기하면 할 아, 말 할 말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인식이 있는 네. 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호텔 뷔페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올리면 원래 가던 사람들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치킨, 짜장면 이런 거는 음. 우리가 그냥 매일 좀 이렇게 밤에 아빠 이렇게 사오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던 그런 서민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 2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한 끼에 2만 원이라는 게. 아직도 싼 치킨은 있습니다. 아니 그 도대체 30년 전에 얼마였어요? 30년 전에. 30년 전에는 그때도 한 15,000원 했었다고. 진짜? 그래요? 12,000원, 15,000원 그랬어요. 치킨 한 9,000 마리에. 호텔 9,000원. 치킨식. 아니, 네. 9,000원 아니에요? 아니 9,900원짜리 치킨도 있었지. 그러나 네. 다른 거 오른 거에 비하면 네. 나는 치킨 오히려 안 올랐다고. 알겠습니다. 더 그럼 더 올라야 올리도록 된다? 하겠습니다. 네. 대전 물가 기준이에요? 더 올리는 아니, 그러니까 걸로 나 합의 치킨, 보시죠. 그러니까 난 네. 치킨 가격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아.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 아니 도대체 치킨 그 가게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 1,000원, 2,000원 어쨌든 딴 데 뭐 삼겹살도 막 그렇게 비싼 거 막 올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10% 20% 남는다. 20% 남는다면 2천만 원어치 팔아야 400만 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네. 근데 그 2천만 원어치를 팔려면은 치킨이 2만 원이면 1,000마리를 팔아야 되네. 한 달에.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마리를 팔아야 되면 그럼 5,000분이 몇 시간이야? 하여튼 5,000분을 내가 계속 닭 앞에서 그 기름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 튀기고 있어야 돼. 네. 이게 보통 일이냐? 제가 자주 가는 그 저희 동네 치킨집 가면 예. 여기 죄 기름 튀어가지고 화상을 보시고 그 네 말씀드린 예전에 엄청 한번- 힘들어요. 아니, 여기 이게 지금 아니 치킨 근데 그걸 안 노조에서- 튀기면 어떻게 해요 또? 아니 그러니까 내 안 예전 튀기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인건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원가를 2만 원에 팔아먹는다 도둑놈들이 아니라 그거 맞죠. 거기엔 맞는 각종 말입니다. 예. 비용들이 다 녹아니까 제가 예전에 적당한 말씀드렸나요? 가격이 그 있긴 해요. 치킨집 이게 갑자기 하시는 왜 치킨 여성분을 가격 만난 적이 논쟁이 있어요. 아, 예. 네네네. 치킨집 여성을 만났는데 네. 주인입니까? 주인이에요. 아, 근데 오너였군요. 그분이 샤워를 다 하고 나오셨는데도 네네네. 그 기름 냄새가 없어지질 않아. 아. 그러면서 내가 그 되게 마음이 아팠어. 아,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그분도 얼마나 네. 나한테 좋은 향기를 더 남기고 싶으셨을까. 치킨 향기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오일 향기가 잊혀지지 않는군요. 제가 그분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정말 아. 오토바이 뒤를 탔. 자기야 왜 이렇게 고소해? 아, 그쯤이면 연애 아닙니까? 아하. 그분이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를 이제 타고 나오셨어요. 네. 뒷자리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나 그거 생각난다. 그 뭐죠? 술꾼 도시 여자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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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쪽에 분명히 향수 정은지. 뿌렸어. 향수 냄새도 나. 샤넬 네. 넘버 5가 네. 뒤에서 이렇게 나는데 네. 비디까지. 그 냄새와 함께 닭들이 울고 있는 거지. 닭들의 그 네. 수천 마리의 닭들 네네네네. 닭똥가리 같은 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동가리가 토막이랍니다. 아까 닭똥가리요? 네, 동가리, 닭토막. 동가리라는 네, 게 그래서 조각조각. 저는 아, 너무 이 네. 가격 올리는 거에 너무 좀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장님도 네, 네, 욕하지 네. 말자. 네.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습니다. 아,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배민 라이더들이랑 배민 어떻게 한대요?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겁니다. 이제 이렇게 라이더들 이게 시작이 될 거예요. 시작. 요걸 이제 이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 여러 가지 이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지금 같이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도 사실은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한다면 낮출 리가 없고 낮출 수도 없는 구조이고 네. 뭐 플랫폼들도 앉아서 먹고 그냥 놀면서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여기도 이제 쿠팡이츠랑 뭐 요기요랑 그다음에 어디예요? 배달의 민족이랑 네.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수수료 낮추는 경쟁이 되면 참 좋은데 네. 그런 경쟁이 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뭐 쿠폰 하나 더 뿌리고 무료해주고. 네. 근데 네. 그거를 자기네들이 출혈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비용을 자영업자들이나 라이더들한테 전가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달앱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어요. 가서 직접 방문 포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네. 그런 각종 커뮤니티의 댓글 같은 걸 좀 살펴보면 야 방문 포장 해봤는데 혜택 주는 거 전혀 없더라. 전화로 배달시켰는데 뭐 배달 수수료 똑같더라. 아. 뭐 하나 더 얹어주는 거 전혀 없더라. 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배민 쓴다. 아. 이게 약간 이 부정적인 댓글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들의 이 사용 패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이런 상태는 계속 갈 것이다. 그럼 결국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공공 배달 앱이었는데 써보셨나요? 아, 못 정말 써봤어. 그건 난 너무 내가 그때 나올 때부터 제가 그 뭐 하여튼 지자체 예. 그 홍보 채널에서 콘텐츠를 네. 만들고 있는데. 한참 혼냈어요, 내 공무원을. 아, 이게 될 것 같냐 그분은 또 무슨 죄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그쵸. 아니 그래서 난 서울시 너무 마음이 거였나요? 아픈 게 아니요, 하여튼 있어요. 지자체별로 이제 되게 많았어요. 지역마다 막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지역 하나 하니까 또 딴 데도 다 해. 아하. 근데 그게 되겠냐고. 안 되잖아, 당연히. 안 근데 되죠. 그거 한다고 다 수십억 혹은 뭐 그 이상의 돈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다 누구 돈이겠어? 그쵸, 그 나 세금이죠. 차라리 그 돈으로. 네이버니 아니면 뭐 무슨 카카오니 이런 데서 이 배민을 이길 그런 플랫폼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들 출시하는 거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경쟁을 더 시키는 거라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거 조금 비싼 거 같으니까 아니면 사람들 불만이 좀 높은 거 같으니까 공공이 들어가자. 이거는 되게 위험한 판단이다. 그러니까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하도록 그냥 진짜 주문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네. 가게 배달 형식으로 배달 플랫폼 그냥 배달 업체 써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이 하게 되면 그것마저 수수료 굉장히 낮출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가 그걸 이용을 할 것이냐. 메리트가 있어야지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공공 배달앱이 망한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써봐야 나한테 득이 될 건 아무것도 그렇지. 없어. 그 뭐예요? 그 서울 사랑 상품권 사가지고 결제하면 5% 할인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복잡하고 한도도 있고 상품권 안 팔 때는 그것도 뭐 살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망해가는데 그나마 지금 살아남은 상생 배달 앱이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 이거 네. 광고나 홍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유일하게 쓰는 게 땡겨요 앱인데 아까 배달 안 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땡겨요 앱 통해 가지고 방문 포장해요. 근데 신한은행에서 이걸 왜 내놨냐 하면 지금 아마도 신한은행 생각은 이걸 통해 가지고 고객들의 사용자 데이터 시켜 먹는 사람들의 이 소비 패턴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떤 이 매출 구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수집해 가지고 그게 좀 더 가치 있다. 그래서 사실 적자 상태라고는 하는데 네. 요걸 이제 원래 올해 말까지만 영업을 하기로 했던 거를 조금 2022년 말까지 영업하기로 했던 걸 이제 올해 말로 연장을 해놓긴 했어요. 네. 근데 계속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한은행 지금 계속 할 것이다. 실제로 땡겨요 앱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써보셨어요? 없죠. 아니요. 처음 들어봤죠 땡겨요. 네. 네, 오늘 처음 들었어요. 한번 써보세요. 네. 꽤 혜택이 많습니다. 광고 아니에요? 신한은행 광고 안 줍니까? 아, 뭐야? 혼자 따로 지금 왜 광고 받은 아니에요? 거예요? 광고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 뒷광고 나는 아니고요. 광고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텐데. 알아 빨리. 아니. 신한은행 광고 좀. 공공 배달앱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공공 아니 이제 지자체별로 거의 다 끝났어.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직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거 다 앱 만드는 회사들만 돈 벌고 들어가면 주문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 가끔 광고 우리가 받아오려 그랬는데. 저 오해 내지는 우리가 좀 잊고 가는 게 네. 다른 사람의 사업이 쉬워 보이잖아요. 쉬워 네. 보이니까 그렇게 뭐 야 공공으로 밀어버려 이러는 건데 네네. 사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배민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가맹점 괜히 찾겠다고 이 김봉진 의장 같은 경우도 정말 안 다닌 가게 없이 거의 예. 가게마다 이걸 해서 이제 겨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때도 배달하는 앱들이 몇 개가 있었고 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된 거란 말이죠. 네. 지배적 사업자가 되긴 한 마케팅도 건데. 엄청 했잖아요. 엄청 했고. CF 하고 막.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 땡겨 쓰시는 분들 많네요. ABB 아빠라고 있나? 아빠 304님 땡겨요 오늘 굽네 치킨 10,000원 할인함. 이런 거. 광고 나 오늘 받아오세요. 국내 먹어야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땡겨요를 가입하면 일단 4,000원 쿠폰을 주고 네.
그게 중복이 돼요. 이거 지금 뭐 국내 치킨 10,000원이면 그 4,000원에 10,000원에 14,000원이에요? 아, 이 주제가 오늘 왜 돈 단속에 들어왔나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거요. 짜치지만 써보면 여기에 이제 그 네. 지자체 상품권 있잖아요. 서울사랑 상품권 구별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등록하면 그거 살 때 5% 할인되거든요. 네. 이것저것 합치면 굉장히 싸게 근데 먹힙니다. 이런 앱의 문제는 뭐냐면 네. 규모가 작을 때는 가능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용한 사람 한 20만 명, 50만 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나가야 될 돈이 지금은 적자가 이제 너무 커져. 이용하는 사람 5천 명이니까 오케이 5천만 원 콜인데 뭐- 마케팅 비용으로. 네. 근데 한 50만 명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50억 뭐 이렇게 되면 이거 감당이 맞아. 안 돼. 아하. 그러니까 이건 작은 사이즈에서만 운영 가능한 거고 이것도 신한은행에서 데이터 확보용으로 이거 그렇지. 자체가 사업이 아니고 데이터 확보용으로 그냥 자기는 돈 쓴다고 생각하니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데이터 확보를 하면서 얘네들이 머리를 잘 굴린 게 뭐냐면 네. 그 땡겨요 페이 통장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통장 만들면 여기에 돈을 사실 뭐 어떻게 페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게 음. 놀고 있는 돈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시입 출금 통장에다 넣어놓는 거 우리한테 이자도 안 주는데 은행은 그거 잘 활용하거든요. 페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저원가성 예금이라는 거죠. 그냥 지들이 막 활용할 수 있는 요거 출시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몰아넣자 해서 지금 3%짜리 뭐 입출금 통장도 만들어주고 그럼 땡교에서는 신한은행에서 자동 출금되는 거예요? 그렇게 페이로 등록을 해놓으면 마치 아, 그래요? 삼성페이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에 무슨 적금 가입하면 쿠폰도 계속 줘요. 할인 쿠폰. 근데 저는 적금은 가입 안 했습니다. 네. 진짜 광고 아니에요 이거? 아, 광고 아니 절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받아온 거 아니야? 아, 절대 받아와요. 아니에요. 이쯤 진짜 되면 하늘의 맹세코. 아 요거 잘라가지고 신한은행에 보냅시다 보내서. 우리. 보내고 이쯤 되면 아니면 이거 광고인데. 삐처리 해버리고 네. 신한은행에 야 이거 오픈해줄까? 우리 선 얼마? 광고, 선 광고 후 입금이니까. 근데 진짜 제가 써보니까 이거 막 그리고 이제 아. 가서 물어봤어요. 할인이 너무 크니까 네. 그 치킨집 사장님한테 혹시 이렇게 할인을 하게 되면 이거 부담은 반반씩 지시냐 아. 땡겨요랑. 근데 막 웃으시면서 그런 거 물어보는 손님 처음이라고. 처음이겠지. 일부 부담은 하는데 거기가 제일 낫다. 어. 쿠팡이 이거는 그러면 좀 뭐가 정말 도둑놈들이다. 아. 여기서 배달하면 남는 게 쿠팡 광고 까고 갑니다 이제. 쿠팡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 딱 땡겨 앱 클릭하면 김현우 소장님이 치킨 들고 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절 진짜 매장 시키셔도 됩니다. 손에 잡힌 그러기만 해봐 치킨으로. 진짜. 동네 진짜. 박스를 이렇게. 같이 나눠. 아이 그 혼자 먹지 마. 진짜로 아니 이거 좀 짜치는 얘기긴 하지만 네. 자영업자분들도 꿀팁, 좋고 꿀팁.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지만 한번 앱 설치해봐서 깔아보시면 네. 할 만한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땡겨로 우리 돈 좀 아끼자. 조금이라도 아끼시고 오늘은 그래서 6월 21일 배달의 민족 주문을 하셨을 때 굉장히 이 더디게 배달이 될 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야,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 네. 이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네. 제가 이제 배달의 민족 들어가서 네. 뭘 이제 시키는 척 하려고 이제 해봤어요 몇 개를. 네. 배달 팁이 오늘 무료인 경우가 많아. 오. 어쩌면 이게 싸우는 진짜 그러니까 한번 이들과 한번 아하. 대결을 해보자. 한번 해볼 테니 다이다이 해봐요. 다이다이 아 약간 들어와, 윤석열 들어와. 대통령 마인드로.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까요? 예, 예. 오늘 하루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잘 안 써서 이건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데 네. 요 최근 그 신혜영 기자 말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배달값을 낮춘 마케팅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기요랑 뭐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네. 쿠팡이랑 여러 가지 경쟁하면서.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하여튼 뭐 큰 돈은 아닐 수 있으나 이것도 작은 돈도 우리가 잘 챙기는 게 우리가 부자 되는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땡겨요로 시키라 지금 이거였나요 결론? 가급적이면 방문 아, 포장. 그래서 땡겨에서 방문 방문 포장 포장을 있거든요. 해라. 네. 가면은 아. 거기에 사장님 할인이 또 있어요. 사장님 할인. 아니, 다 외웠습니까, 정말 그거? 깨알 팁이다. 그 지역 치킨별로 깨알 같다. 이때는 사장님이 네. 좀 팔고 싶다 그러면 사장님이 쿠폰 3,000원, 4,000원 이렇게 아 걸어놔요. 맞아 그럼 있어요. 그거 할인에 아, 있어요, 땡겨에서 주는 쿠폰 할인에 막 네. 다 중복되면 되게 되게 치킨 한 마리 얼마에 먹는 막 거예요? 9,000원에 먹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민망한 가격에서 진짜로. 근데 그게 이제 좀 생소한 치킨이면 더더욱 그렇고. 제값 주고 먹읍시다. 그 제값이 좀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혼자 드세요? 아니 어머니랑. 아 어머니랑 먹으면 맛있죠. 아, 너무 맛있어. 맞습니다. 엄마랑 먹으면 맛있어. 네. 모든 걸 다 빠져나가. 김밥 엄마가 좋아하는 김밥은 치킨은 진짜 맛있죠. 아니 어머니 네. 좋아하시는 치킨 땡겨요만 있으니까 여기서 갖다 드십시오. 치킨은 그래도 닭동가리. 네. 아, 닭동이를 배달을 안 해요 서울에서. 닭동가리가? 아직. 방문 포장하세요. 아 진짜 눈물이 또 닭똥 같은 눈물이 나오네. 아 배달을 안 해줘요? 아니 아직은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아 안 근데 됐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땐 자존심이다. 자존심. 이 품질에 대한 자존심. 이 진짜 맛있는 치킨이 있고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려면
와서 그리고 먹어라. 이 맛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려면 아. 매장 여기 칼국수 배달 안 하는 집 많잖아요. 신라호텔 망고빙수 배달 안 하고 배달 안 하잖아. 그런 칼국수는 것처럼. 배달 못 하지 않아요? 뭐?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네. 아 진짜 오늘 뭐 다음 거 아니, 하려고요? 네. 그렇게 하셨죠. 엔비디아 얘기만 진짜 2분만 하고 갑시다. 엔비디아 얘기 네. 이분 할게요. 엔비디아 그럴까요? 얘기 엔비디아 난리 났잖아. 헐헐 네. 갖고 계세요? 있잖아. 어머. 아 언제 그래서 샀어요? 아니 제가 어제 아. 작가님이 아이템을 뭐 할까요 이렇게 좀 몇 예. 가지 보내주는데 젠슨황. 엔비디아가 뚝 들어가 있는 거 헐헐 나는 얘기가 그래서 아니 이거는 글쎄 뭐 딱히 아 논평할 일은 없는데 딱히 설명하기도 뭐 이걸 애매하고. 뭐 많이 올랐다 이걸 왜 굳이 넣어놨을까 근데 정프로님이 이게 픽한 아이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세 봅니다. 본인이 썰 자세. 풀고 싶어서 네. 픽했구나. 이거구나. 그거구나. 예. 한때 테슬라에 잠깐 넋이 나간 적이 있었죠. 아 예, 맞아요. 예. 천슬라만 쓰고 네. 진짜. 네. 그 뭐 테슬라입니다. 뭐 무슨 저 테맨 뭐 야, 이런 단어들이 예, 막 예. 있었는데 네. 이제는 끝났습니다. Game is over. 엔비디아가 말이지요. 네. 여러분 상투입니다 드디어 상투입니다 아니야. 엔비디아. 이 정프로님이 이렇게 정말 그 AI 그 자체다. AI를 생각한다. AI가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 잠시만요 엔비디아 말고는 이거는 개인 저거 의견이다. 경고 문구 하나 아, 되게 이거 해야 개인 되고 의견이죠. 예. 투자 권유 절대 전적으로 아니고요. 네, 절대 네, 아니. 네. 아니 그런 얘기 하시려고 이거 아이템으로 픽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요즘 너무 사실 저몇주 없어요. 맨 처음에 3주 샀는데 그게 주식 분할되면서 30주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이게 비중 자체가 높진 않은데 사람들이 하도 사라길래 사본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그랬더니 근데 그것도 조금 오르게 오르더라고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한 20%는 될 걸요 그래도.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20% 일찍 수익률이. 사신 건 아니, 아니죠. 최근에 최근에. 액면분할 됐을 때 사셨으면 몇 주, 최근에 몇주안 사신 됐어요. 거죠. 예. 저는 작년 8월에 팔았습니다. 아 왜요? 저는 한심하다. 439달러에 팔았는데 한심해. 그게 몇 프로예요 수익률이? 124% 먹고 팔았어요.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124% 먹었어요? 네. 주식 잘하네. 자, 이 손에 히스토리를 잡히는 경제네요. 들려드리려면 와. 엔비디아라는 게 원래는 그래픽 카드에 특화된 예. 회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조립해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포스와 엔비디아, 약간 저는 엔비디아 파였고, 근데 이 그래픽 카드가 뭐에 지포스가 엔비디아 거 아니에요? 아요? 아닌가? 네. 엔비디아 지포스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고 지포스는 지포스죠. 지포스가 어디 거예요? 지포스가 엔비디아 걸걸? 아니에요. 지포스랑 찾아볼게요. 나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게 지포스 아닌가? 아닙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래픽 카드에 특화돼 있는데 아유 이정필님 이정필님. 고맙습니다. 아니, 이정필님 지금 엔비디아 지포스예요. 금연 선언 엔비디아, 맞대, 맞대. 네네. 선언. 아 AMD랑 엔비디아. AMD 라이젠 뭐 이런 거고 네. 라이젠. 정신 AMD 차리자. 라이젠. AMD도 좋습니다. 네. 예, 아, AMD 제가- 좋아요. 예. 제가 지포스가 아니라 AMD를 썼었군요. 예. 에이그. 조립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캠퍼스. 그러나 네. 이정필님 이정필님 고맙습니다. 일주일 담배값 10만 예. 9천 원 금연중. 오막달리오님 고맙습니다. 아유, 15,000원. 고맙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금요일 끝내라는 금요일 이 시간에 보내는 분들이 네네. 한 주간 고생했다. 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한번 쏘시죠. 가서- 죄송합니다. 신뢰성 떨어짐이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암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라데온. 가면 예, 어쨌든 예. 이제 아무튼, 예. 그 그래픽 카드에 특화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뜨기 시작한 게 코인 채굴. 얘기 그쵸. 길게 안 할 겁니다. 네. 코인 채굴 하면서 네. 요게 뜨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 그때 저는 샀죠. 사실 채굴하려고요. 네? 채굴하시려고. 아니요. 그 코인 채굴에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샀다는 거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투자 수요는 네. 쭉 늘어나다가 코로나 한번 겪으면서 그게 2021년인가 한번 3분의 1 토막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맞아. 났다가 다시 한번 훅 날랐는데 네. 작년까지 쭉 오르다가 확 뛰게 된 계기가 요번에 이제 AI, 네. AI 관련된. 오픈 근데 AI 나오면서 그렇죠. 네. 오픈 그 AI 지구 복사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지구 복사요? 네. 무슨 그게 뭔 맥락이죠? 젠슨황. 네. 그 지구. 지구? 지구를 복사하는 거는 저 이상민 씨. 아, 미안해 우리 아니, 알아듣질 못하고 네티즌들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아, 누군지 네네. 아실 거예요. 그래요? 지구 아, 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네, 예. 근데 그 AI 칩 관련된 시장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8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연말인가쯤에 새로운 칩이 나온대요. 지금 월가의 예상으로는 그 새로운 칩이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칩이 출시되면 블랙웨. 이게 가격이 3배라고 하나요? 뭐 그래가지고 훨씬 더 실적은 날아갈 것이다. 지금도 예. 칩 하나에 3천만 원 이러잖아요. 뭐 사재기한 그것도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난리다. 그러면 어제 지금 한 아, 3조 네? 왜요?
지구 복선 뭔지 찾아봤어요. 3조 달러. 그래 지구 복선 있다니까요. 네. 예. 5조 달러 정도로 확 뛸 것이다. 네. 40% 정도 더 간다라고 지금 월가에서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건 이제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 애플이라든지 MS 뭐 이런 곳들이 뭐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 그 그래프 시가보다 각도와 보면 너무나 다르다. 이건 그냥 이제 수직 상승이에요. 거의. 그럼 지금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좀 빠졌다면서. 지금이죠. 어제 살짝 지금 들어가요? 내려왔습니다. 지금이죠. 그래서 그럼 바로 이제 지금 시총 들어가야죠. 해가지고. 네, 시총 2위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 아, 순간 지금입니다. 신앙이 부족한 마법처럼- 사람들이 나간 지금. 신앙이 부족한 사람. 예. 화성 가야 되네. 그러니까 한번 눈 감고 물어볼까요? 원래 이제 주식은 네. 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데 아 그래 하면서 너도 나도 슬슬 살 때가 약간 끝물이긴 하지만 네. 거기서 살짝 더 갑니다. 살짝 더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다가 살짝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잊혀지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간 만큼 내리막길을 네. 걷는데 근데 이건 그렇게 내려갈 수가 없다니까. 없어요. 그- 이거는 실체가 있으니까. 네네네네. 예, 이 옛날에 뭐 그런 가도 되겠네요. 역시 갖고 있는 사람은 과 네. 비교할 수가 없고. 가도 되겠네. 종주국이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AI의 이 가장 핵심적인 네. 이 칩은 독보적이 98%야. 그 부분이 사실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네.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만들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높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예. 젠슨왕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어떨까? 아하. 갑자기요? 정치물이 담뿍 들었어요. 아. 그냥 부자면 대통령 시킵니까? 하여튼 진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까지 급격한 기울기 괜찮나 여기에 대한 이제 걱정들 좀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저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더 갈 거냐? 엔비디아 네. 더 갈 것 같다. 그냥 사실 느낌이거든요. 더 갈 것 같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가는 게 맞긴 해요. 가는 거죠. 그래요? 네. 저는 진짜 이런 거 제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근데 저 그냥 아는 느낌. 오빠가 여기 다녀요. 네. 물어봤어. 엔비디아에 다녀요? 아하. 다녀요. 아, 나 이런 거 보시면 야, 카이스트 나와서 아. 진짜 매니저. 다녀요 미국에서. 개인 토크 들어갑니다. 또 이제 건의에 호소합니다. 사래. 사례. 사라고. 같이 삽니다. 네. 전원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자, 뭐 여러분. 저는 네. 계좌도 없지만 이건 네. 이제 개인의 의견이고 네, 거짓말일 수도 JTBC와는 있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소설일 수도 그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삼양식품은 나는 이런 얘기를 왜 오르는 맨날 거예요? 듣는다. 근데 하나도 안 사. 아, 그 사는 자가 용기 있는 그러니까 자입니다. 저는 삼양식품이 예, 오른다고요? 예,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삼양식품? 삼양식품은 왜 찾아보셨어요? 삼양식품은 아니, 누가- 라면을 좋아해요. 아니 네. 누가 이걸 보내주면서 면비디아라고 불닭볶음면이 너무 전 세계에서 난리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해요. 네, 해외 언론사들도 취재를 하는데 불닭면을 먹는 걸 취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예. 이렇게 막 폭등을 합니까 이게 면비디아? 대체 불가. 네. 아무튼 그래서 대체 진짜 불가입니다. 전 세계 그 막 마트, 특히 이제 미국 쪽의 마트에서는 그 불닭볶음면 물론 농심 라면도 많이 팔리긴 하는데 불닭볶음면 뭐 챌린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수출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그래프 기울기가 네. 또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난 그게 너무 웃기던데 덴마크에서 불닭볶음면 아, 리콜 시킨 리콜한 거? 네. 위험 식품이라 그래가지고 아, 중독성이 강해서인가요? 급성 중독 위험이 너무 매워. 너무 매워서. 불닭볶음면 그 시리즈 중에 핵불닭볶음면이라 아. 예, 곱하기 3짜리 뭐 있어요. 네. 이렇게. 예, 걔네들이 이제 리콜. 근데 원래 그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나라라면서요. 그 덴마크. 덴마크. 그러게요. 네. 영 약하네요. 네. 아. 그래서 이거 먹으면 사실 진짜 저희도 매운 거 먹으면 딸꾹질 나는 경우 있잖아요. 매운 불닭 닭발 뭐 그럼 이런 거. 뭐 맞아 그렇게까지 매운 거 먹어야 되나? 뭐 챌린지 같은 거죠. 아유, 챌린지 같은 됐어, 거. 됐어. 그래서 유행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먹고 나서 면비디아라는 네. 네. 자, 여튼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라면 그다음에 화장품 네. 마녀 공장 뭐 이런 데 있죠 난리입니다 지금 그 화장품 미국에서 특히 미국향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마녀 아하. 공장 네. 클렌징 오일이 좋습니다. 네. 조선미녀 뭐 이런 것들. 야 진짜 PPL 들어올 거 정말 많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열심히 하는데 하는데. 싹싹 잘라가지고 각자 보냅니다 메일로. 네. 지금 근데 동접자 수가 처참합니다 지금. 아니, 아까보다 근데 100명 늘었어요. 늘었어. 왜 그래? 김현우의 힘인가? 역시 엔비디아의 힘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 진짜 중요한 얘기 있었는데 이거 국가 뭔데? 비상 아, 뭔가요? 뭐요? 이거 짧게만 저출산 할게요. 대책 저출산 대책 하면서. 나왔는데 국가는 항상 비상이에요. 네, 아, 비상사태 맞습니다. 선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사실 비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세 가지 핵심 뭐 대책이 엊그제 나오겠는데 예. 그 중에서 네. 눈에 띄는 게 주거였습니다. 이거 눈에 네. 띄는 게 있어요? 다 옛날에 나왔던 거 다시 좀 더 늘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조금 약간 구체화된 게 있는데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야 이거는 이래?
게 있었거든요. 뭔데? 그러니까 궁금하게 만드냐.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해서 주거 부담 완화해 주겠다. 네. 뭐 주택 청약 이런 거에 기회를 더 주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네. 이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파이 가지고 나눠 먹으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주택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2만 세대를 공급 더 하겠다 수도권에. 아, 벨트 푸는 건 또 전문인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또. 정말 부적절합니다. 아니, 야. 그린 부적절합니다. 벨트에서 많이 풀잖아. 저런. 아, 네네네네. 아, 나 또 오해들어. 루즈벨트로. 아니 그린벨트 보통 이제 보수 정권에서 많이 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DJ 때도 풀었고. 됐어. 네. 해명하지 예, 않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들 2만 호를 발굴하고 거기에 70%는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 배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되게 파격적인 거죠. 근데 그린벨트를 푼다 그러면 어디를 풀겠어요? 역세권 인접한 곳에 그린벨트가 한번 뻔한 곳들. 어디지? 5호선 쪽인가? 저 태릉 뭐 이쪽인가? 아니 뭐 세곡동 뭐그 다 아는데 다 안 자곡동, 야, 세곡동. 야, 이거 뭐 그러면 이제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 데밖에 없을 거 아니고 네. 역하고 먼 곳에는 그거 풀어봐야 의미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또 수도권에다가 집중해서 풀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출생 문제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풀어가지고 2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혼부부 출산 가구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청약을 넣어야 되냐? 엊그제 하필이면 19일 이후에 출생 그러니까 19일도 포함이죠. 이후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특별 공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어제 출산 아니 어제 엊그제 이거 대책 발표한 날 이후로 출산을 한 가구가 있다면 이건 아니지. 왜요? 한 번 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그렇긴 한데 지금 이미 3자녀, 4자녀는 혜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없고 앞으로 더 나아라라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네. 이게 노골적인 거긴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지향해야 될 바는 네. 결혼 많이 하라 그러고 애 많이 많이 낳으라는 낳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낳은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낳는 게 중요하니까 결혼하고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엊그제 19일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원래 특별 공급은 봐봐요. 뭘 봐봐요? 여보세요. 네. 아니 여보요. 뭘 이 애 낳을 사람들이 혹은 애를 예비하는 사람들이 네. 누구한테 물어봐? 정부한테 물어보고 정부 동사무소 전화해서 애 낳을까 말까 이 고민 털어놓나? 아니잖아요. 애를 이미 낳은 사람들한테 어때요 선배 나보니까 뭐 둘인데 괜찮아요 키울만해요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낳은 사람 셋 낳은 사람들이 먼저 그래 나보니까 정부가 집도 주고 뭐 좀 할만하더라 너도 한번 좀 해보렴 네.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낳을 거 아니요. 되게 그럴 듯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이를 갖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 다음 사람들도 애를 낳든가 말든가 할 거지. 정부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낳겠냐고. 그러니까요, 제 말이. 전 그래서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네. 요즘에 뭐 무슨 뭐 결혼 뭐 헬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 나 그런 거 안 해야 된다고 막 그건 맞습니다. 비혼 장려 프로그램. 오히려 그 중개할 때 호들갑 떠는 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때문에 결혼을 못 하겠어요. 뭐 할 때 호들갑 떤다고요? 뭐라고요? 중개할 때? 네. 아 소개팅? 막 아니, 그 그러니까 결혼해서 심각한 싸우고 상황들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갈등 막 갤러리들이. 뭐 던지고 막 내가 얼굴 털기 막 이렇게 띄워줘야 나오고 되나. 진짜 결혼하지 마 그냥. 덕담이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결혼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던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 네. 소유 이력이 있는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세대는 과거에 유주택이었던 세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이런 걸 못 안 받아요. 되는 거죠. 근데 뭐 전과야? 맞아요. 근데 그 전과를 이제 삭제해주겠다. 결혼하면 빨간 줄 없애줬대. 청약 당첨 광복절 빨간 그런 등기 결혼하면 빨간 줄 없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청약 당첨 제안을 받는데 누군가가 결혼하면 그 이력이 삭제되는 거야. 야.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넣을 수 있어. 또 너무 네. 특별사하면 그러니까 이 결혼의 페널티가 결혼의 메리트로 바뀌는 본인의 당첨 이력 삭제해주겠다. 그래요? 네. 사면 복권 시켜준다 이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진짜 별의별 노력까지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역차별 이미 자녀를 많이 낳은 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다.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게 될 것이냐는 저는 뭐 갸우뚱합니다. 주변 네. 나라는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 어디 나라? 우리 청약제도라는 걸 갖고 있는 게 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게 참 독특한 나라.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이 산하 정책을 많이 좌지우지했거든요. 예전에 얘기했었나요? 그 고자 아파트 네네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는 줄이라고 이제 안 아이 낳는 걸로 혜택 주고. 안 낳는데 네. 혜택 주고 지금 지금 낳는 많이 걸로. 나으라고 낳는 거에 혜택 주고 네. 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뭐 세금 깎아주고 혹은 지원금 주고. 요번에 정책에 보면은 뭐 뭐야 그 아이 낳으면 주는 그 지원금 있죠. 네. 바우처 뭐 이런 거. 바우처인데 그 이름이 되게 현금으로 줍니다. 그 육아 수치 네. 뭐라고 하더라? 뭐 반가워 무슨 반가움 그런 그렇게 이름이 느낌인데. 있어요? 예, 예. 그냥 아동 수당 아니에요? 아동 수당 말고 아. 딱 낳으면 200만 아, 원 바우처였는데 출산. 네, 출산했을 때 그걸 이제 아. 300만 원 현금으로 주겠다. 예. 뭐 이런 것까지 있어요. 점점 더 주네. 네. 더 줍니다. 그럼 뭐 이제 한번 해봅니까? 넷째 갑니까? 넷째 한번 가? 네. 넷째 한번 갈까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하는데 네. 과연 이것 글쎄요 저는 집, 노후, 교육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완벽하게 클리어돼도 아이 낳으면 그래 노후는 나라에서 무조건 책임져 줄게. 혹은 집을 한 채 그냥 줄게. 네, 그러면 낫지 않을까? 이 해법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요?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개헌을 해야 되네. 개헌을. 개헌? 개헌을 해야 돼. 갑자기 개헌. 개헌을 해서 네. 이것도 비법이라서 알려드리기 좀 뭐한데. 개헌을 해서 네. 임기가 안정이 돼야 돼요. 5년 단위면 너무 짧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민 씨. 집에 가자는 얘기 여기가 같은데요. 어디죠? 이쯤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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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치킨 한 마리만 다들 시켜주십시오. 다 이제 네. 물음표. 아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맞는 말이긴 하잖아. 지금 개헌해야 돼 맞는 지금. 말이야.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예. 네네네. 주택 정책이나 뭐 중장기적으로. 이런 네.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결국은 안 된다 했는데 세 개 다 하고 가네. 아. 네, 김현우 소장님. 그래도 밥값은 해야죠. 네, 예,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결혼하셨나요 우리 소장님? 아니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애 날 거예요? 김현우 소장 결혼을 안 했는데요. 소장님은 하면 결혼할 날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네. 생각이 아예 없으십니까? 네. 이게 여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아.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만나고 이게 싶은 어제 사람도 정프로의 너무 많고. 논리잖아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고. 아니 뭐 아이씨. 연애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뭔가 연애는 그렇죠. 연애는 연애 지금 하고 당연히- 계세요? 엄청 해. 이 사람. 그래요? 저는 진행 중입니까?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이라 진행 중이냐고요? 사랑합니다 다. 진행 중입니까? 아 솔직히 보고 매력이 계십니다 있잖아. 지금. 아니 사생활 지켜줘. 뭘 네. 가구입니까? 뭘 가무치. 청문회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오늘? 네. 여자친구 이니셜 절대 말 못할 걸. 네, 그럼요. 선서 아니네 아까 아니거든요. 보니까. K신지 L신지 말 못할 텐데. 네. 자 김현우 네. 소장님 박예준자 외국인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부적절한 일은 네. 네, 적당히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작진들도 지쳤고 네. 네. 사실 컴퓨터도 2시간 넘어가면 그때부터 약간 좀 계속 불안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끊어질까 말까 그렇단 음악 말이에요. 깔았을 수도 있어요. 네, 카메라 또 열 올라가고 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서로 합의하에 깔끔하게 좋습니다. 2시간 40분 했습니다. 아유, 결코 짧은 네. 시간 아니에요. 아니 맞다. 긴 시간입니다. 네, 상당히 라이브 긴 이렇게 시간. 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을 제가 들어오면서부터로 그 생각을 생각 물어보고 하는데 싶지 아, 않았고요. 한참 하시니까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 자꾸 덧붙이지 마시고요. 이제 끝냅시다. 깔끔하게. 더 이상 네, 이제 뭐 네. 인사하고 주저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화장실 뭐 가야 뭐 됩니다. 주말에 뭐 하냐 네. 이런 얘기 뭐 화장실 가자 이런 얘기 그만 좀 하고 이제는 갑시다. 네. 제발. 정프로 괜찮겠- 마이크 꺼주세요. 네. 네, 네. 이럴 때 김성태 등장해야죠. 아. 김성태 갑자기 자, 사실상. 그러면 아, 저희는 이분은 아니, 저한테 사람이 집에 갈 준비하고 무슨 있어. 나한테 밥 사라 그런단 말이야. 아. 여기서 마무리하고 설성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김성태입니다. 오전 11시 한없이 가볍게 다시 한번 여러분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재미요소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너무 네. 그냥 라디오 정치 프로그램처럼 돼버렸어. 너무 그냥 그렇고 그래. 이건 안 됩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가야 됩니다. 자 신혜원 기자님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면? 방송 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 가격 시간을 줄여야 한다. 네. 우리 최윤경 기자님 아우, 아이디어 뱅크시죠?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은 뭐 이런 책임감 같은 거 없으시고요. 책임감이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네, 네. 11시에 다시 네. 정말 재밌게 한번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민도 이제는 정말 재밌는 성대모사로 더 준비를 네. 많이 할 거고요. 주말에 정말 열심히 저희가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여러분께 월요일에 방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대한 기대 저버리지 마시고 댓글이 다음 주 월요일 꼭 여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청문회 때문에 조금 동접자가 줄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핑계 댈 게 없어요. 저희도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 서로 믿음으로. 아멘이네. 아멘. 아니 진짜 뭐 그만해라 하시면서 끝까지 보시면서 댓글 남기시는 건 무슨 뭐지? 예. 왜 그러시지?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도 많이 마이크 오르길. 껐대. 껐어? 껐어? 아, 껐대요. 예, 수어로 좀 해주시길 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집에 가자. 갑시다.